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속대로 이곳 경주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경주에 왔을까요? 그것은 왜 다시 경주에, 그것도 이곳 경주여고 근처에 왔을까요? 예, 그것은 한 일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중 사진, 그림 속에 이곳이 그 이왕조의 궁터, 경주이시 왕조의 궁터라고 지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인이 그 그려놓은 그 사진 보면, 그 그림을 보면 경주 월성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1.5배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일까? 뭐 1.5배 내지 2배, 어쨌든 1에서 2배 사이에 그 정도 크기가 이렇게 그려 놓아서 지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서기 2, 3세기에 이 석탈해, 그러니까 탈해를 호공으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호공을 이알평, 박거세 집단과 따로 구분이 가능한가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호공을 이알평, 박거세 집단과 구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구분하고 싶고요. 그때 탈해 왕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구분을 하고 싶고요. 하플로 D로 따로 떼어서 하고 싶고, 그래서 이석시 시대, 근데 이제 이씨, 석시, 한국계 씨, 일본계 석시, 뭐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둘은 이제 묶어서 역사적으로는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알천, 경주이씨 모두 경주이씨 지대. 이 씨는 일반적으로 한국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전 탈해 왕릉에서도 보셨듯이 석탈해, 그러니까 호공과 뭔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말 임나는 단지 사신단,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사신단이 아니라, 한반도로 온 사신단이 아니라 나라였을까요? 지난번 얘기 때도 말했지만 이 중간 역사가 가장 이 미지인 것 같습니다. 조선사, 신라사 잘 알지만 고려사를 잘 모르듯 박씨 김씨는 잘 아는데, 가야박씨, 신라김씨, 박씨는 이제 제자리를 찾았죠. 고령박씨는 이제 대가야 고령. 그런데 이 석씨 부분이 취약하다는 말입니다. 석씨는 보수 관점에서 한국학, 국학도 아니고 또 신학도 아닌 종교학 분야에 들어가니까 수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소유자라면 이들에겐 석씨 파트가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 석씨조, 아무튼 이 석씨조가 있다고 가정하에 본다면 석씨사 연구에서는 일본의 신공황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공황후가 박씨신라를 쳤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서구로입니다. 서구로의 출생 사망 시기가 외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의 신공황후와 흡사하다는 거죠.
대체 누가 누구를 베끼어 변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공 황후의 섭정 기간은 서기 201년부터 269년까지입니다. 서구로가 실존 인물인지, 그리고 실존 인물이라면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역사서에 첫 등장한 해는 209년이고 죽은 해는 253년이죠. 일본 서기에 서술된 신공 황후의 기간과 서구로가 활약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신공 황후의 진한정벌, 진한정벌로 사로국이죠. 사로국 정벌, 정확하게 말하면 진한이 여러 도시,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에 이렇게 뭉쳐서 하는 거니까, 이 신공 황후의 사로국 정벌로 경주 박씨의 항복을 받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주 박씨는 오늘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오늘날 경주 박씨, 월성 박씨 이런 거는 후대에 만든 거고요. 박씨 하면 본관은 고령이죠. 한의 뿌리 고령입니다. 아무튼 다시 말해 경주 박씨는 없고 경주 석씨는 보기 힘들고, 그것도 이제 그 중시절 석재흥, 그러니까 보는데 그것도 뭐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이제 석씨 그러면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뭐 쉽게 말해서 박씨 김씨는 많이 보이는데 석씨는 왜 없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 석씨 보기 힘들고, 경주 김씨는 알고 보니까 경주 출신 김해 김씨였더라. 그러니까 경주 본관 성씨 중에는 이씨와 최씨가 진성이더라. 박씨는 밀양이 많은데 밀양은 가야 지방이고, 또 함양이죠. 그러니까 팔박이라고 했을 때 경주는 없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고령, 밀양, 함안, 그 다음에 전라도에 또 뭐 반남 박씨, 그러니까 이 가야 박씨예요. 박씨는 이 관양, 이 전체가 팔박이 관양이, 이게 지대가 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박씨는 가야 박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러니까 상상에 근거한 그 진화는 축소되어야 됩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박석김이라고 했을 때 박석 시대는 당시 경상도는 변한 시대였다. 변진한, 그러니까 변한이 앞에 나오잖아요. 변진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사실 선택적 취합 차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 관점에서 풀면 풀린다는 거죠. 기독교 관점에서 본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서구로전에 등장하는 미추 임금은 사실 미추 장군이죠. 모미추 또는 모용안이라, 그러니까 이름을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모미추 또는 모용안이라 불리는 인물로 모씨 또는 모용씨를 사용합니다. 아직 당시 엄밀하게 국가 체제로서의 정비를 갖추지 못한 신라, 아니 진한, 아니 사로국, 사로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진화로는 뭐 몇만 년, 그러니까 이제 그 쭉쭉 느려서 말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전천년적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게 후천년적, 기독교에서는 6천년이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버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탈의 기록과 호공 기록은 사실은 하나를 둘로 나눠 쓴 거다. 그렇게 이제 봐지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에는 이 미추가 석씨 골정계를 지원한 김씨 구도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즉 골정계와 손잡고 실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신공 황후라는 인물은, 이 인물을 기정사실로 설정해 본다면 그녀의 섭정 시절에 외국,
지금의 일본 외국, 남일본이라고 해야겠네요. 외국은 신라를 침공했고 일본이 신라를 친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신라고 사실은 사로국, 예, 사로국을 침공했고 이 사로국 항복이나 아니면 그 석시 일파 즉 서구로를 죽이고 간 게 아니라 사로국의 경주박씨 씨를 말렸다. 이 사실을 일본 서기는 왜곡해 포장하였다는 게 됩니다. 왜냐, 호공은 외인이기 때문이죠.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씨 세력의 미추왕, 이 시기는 비록 미추왕이라는 왕은 없었지만 바쁩니다. 정신없이. 미추왕이라는 왕은 없었지만 분명 석시 김씨 진입기에 신라를 맞게 했고 경주박씨 전멸과 함께 호공의 본격적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오늘날 박씨하면 경주가 아니라 밀양이나 고령을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저쪽 딴 쪽으로는 건너가지 않고 있는데 저쪽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있는 것은, 예, 이쪽이 이왕주 궁터로 추정한다는 그 일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근데 생각외로 여기 잘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백길에서, 예, 백제 배가 뭐 쳐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그 석시 궁성을 에워쌌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신라 일본 사로국을 정복한 일본 신공 황후의 것을 에워쌌다, 고구려 백제가. 그러니까 중국 대 일본의 결전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도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신공 황후는, 예, 여걸입니다. 신공 황후는 남자의 복장을 하고 경주 박씨의 사로국을 정벌합니다. 당시에는 파도가 멀리 일어 신라에까지 미치니 신이 신공 황후에게 길을 인도하였다. 어우, 바람이, 예, 세죠. 길을 인도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사로국 총장 박거세는 신공 황후를 나와 맞이하여 배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부터는 내관이 되어 조공을 끊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로국 박거세, 그리고 김해, 예, 금관국 수로, 예, 금관이라는 명칭도 이제 뭐 후대, 예, 기미가 복후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본 작품 기미가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경주에 외국인이 많죠. 자주 보입니다. 예, 조공을 끊지 않겠다고 하죠. 사로국 박거세의 종말이 시작된 것인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고문하다가 죽이고 모래 속에 묻고 돌아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공 황후 때 기록은 박제상 설화까지 끌어 포함을 합니다. 박제상 서구로가 신공 황후에 흡수되는 것이죠. 자, 과연 신공 황후는 누구일까요?
자, 백제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 뭐 그 정도의 실력이 있었는가. 서울 풍납동 토성, 예, 그 대신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통일신라라고 말하는 그 대신라 시대 때 석성을 쌓고, 그 전에는 이제 토성 중심 백제였는데, 그러니까 서울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만약에 이렇게 왔다면은 이게 배를 이렇게, 예, 저기 풀까지 해서 안녕 샘모 마리아가 되는가요? 예, 그 나인뮤지스 이샘이 샘모 마리아. 예, 별명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받았다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 이샘, 성모 마리아 플러스해서 샘모 마리아. 자, 서기 249년 외국의 수많은 군선들이 사로국의 경주 앞바다를 뒤덮습니다. 예, 우선 외국이 먼저 뒤덮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가 자, 저기 보이시죠? 아우, 되게 막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고대, 이곳이 바로 고대의 서울 마포 송파 필이 나는 곳입니다. 고대 상업 자본주의의 지역. 그러니까 석시설에 따르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자, 1차는 외국의 사로국 침입, 그리고 2차는 고구려 백제의 그러니까 외국 신공항우 지역이었던 경주를 침입. 그렇게 되네요. 자, 서기 249년 외국의 수많은 군선들이 사로국의 경주 앞바다를 뒤덮습니다. 저 다 바다에. 예.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은 서기 4세기 전반과도 오버랩될 수 있는데, 석시조에 대한 관심으로 약간 전천년적인 성격을 살짝 띠고 호공을 이할평 박거세 집단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임나는 사신단이 아니라 국가고, 그냥 변환이 아니고 임나가야다. 그러니까 가야대 이경희 총장 말에 따르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서기 249년에 야마토 군대가 가야 7국을 공격하고, 하지만 가야가 승리하죠. 그러다 서기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이 경남 가야 및 호남의 친미다래국 정벌에 나선다. 14세기 중엽에, 그래서 14세기 중엽에 신황정통기는 일본이 사만을 정벌한 것이 아니라 신라를 정벌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점점 더 팩트에 가까워지고 있죠. 사로국을 정벌한 것이다. 결국 2, 3세기의 초기 기록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끊어서 봐야 되는데, 4세기 이후는 이제 삼국사기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이 2, 3세기 초기 기록,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부분은 일본 서기가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석시 경주 공방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에 대항한 석시 신라, 그러니까 일본, 이 석시 신라는 경주에 주둔했던 일본군 세력이라는 거죠. 이 경주 출신 김해김 씨로 추정되는 삼국사기 저자 중 한 명, 김부식. 그러니까 김부식 혼자 삼국사기를 쓴 것이 아니고 여러 명 같이 썼는데, 이제 대표 주자로 김부식을 내세운 거죠. 이 김부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우고 싶었겠죠. 김유신 이후에 금관가약의 신라인들의 연승 스토리만 기록하고 싶었겠죠. 초기 기록은 어물쩍 넘어가고 싶었겠죠. 야마토는 경주 박씨 사로국과 함께 이 김해 금관국을 칩니다.
그리고 야마토국은 전남 나주에까지 진격을 합니다. 일본 서기 숭인 천황기에 따르면 야마토는 금강가야의 입조와 조공을 받은 후 임나가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령에 가야가 세워진 것입니다. 금강가야 조공을 받은 후 이게 그 한국하고 일본이 가야사는 오버랩돼 있는, 그러니까 겹쳐 있는데, 이 시대가 고대 일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시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공황후 또는 진공황후는 일본 서기 고사기 신왕 정통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로서 덴노이면서 섭정이다, 덴노이면서 섭정이다, 예, 둘 다다 라는 다소 회개한 직위로 등장합니다. 예, 이런 직위는 일본사에 전무후무합니다. 한민족과 외국이 하나였던 시기, 그러니까 남일본이라고 하죠. 야요이가 한반도계니까 당시 오늘날의 한일 국경, 고려조선 이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시기였고, 현대와 당연히 구분되는 시대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말로 한국 토종은 일본 야요이이고, 일본 야요이가 곧 한국 토종인 거죠. 일본 인종적으로는 구분이 쉬운데, 이후에 한일 각국,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각국의 역사, 각자의 역사가 이 고대 부분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발전은 여기 있는데 저긴 신시가지라 그런가. 예, 어쨌든 저기가 돼 있네. 어쨌든 이제 뭐 그쵸, 그 콘스탄티노플도 그 끝만큼은 아니었지만, 예, 경주 공방전이 있었을 것이다. 콘스탄티노플도 이제 여기가 본 그 만약에 경주 요거 터를 그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잡는다면 뭐 맞은편에 그 갈라타 지구 뭐 이쯤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배가 들어와서 이제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게 갖다 대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선인가 한국이 우선인가, 예,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 좌우지간 김해 지역에다가 이제 결국에는 일본부를 이제 세우게 되었다. 아까 전에 좀 얘기하다가 끊긴 부분. 처음에는 복후, 그러니까 첫 천황은 고령, 그리고 나중에 이 김해, 기미로 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간다. 그러니까 금광국의 조공을 이제 신공황후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공황후가 어쩌면은 박씨였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박씨는 한국의 천황족이죠. 임나는 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가야의 맹주국인 대가야를 님나라라 불렀고, 그것이 준말이 님나, 임나로 된 것입니다. 보통 명사인 님나라라는 말이 본래 특정한 대가야의 이름이 되므로 고유 명사가 됩니다. 임나라는 용어는 천황중심적 사관에 입각한 일본 서기 기록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님의 나라, 대가야를 님나라라 불렀, 그러니까 그 복후가 기미를 친 거죠. 그래서 금관의 국에 조공을 받고 거기다가 일본부를 이제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 일본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어쨌든 부를 세운 거죠. 예. 그러니까
가야대 이경희 총장의 업적이라고 한다면 이 이경희 총장이 경주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경이라고 해서 처음엔 제가 여자인 줄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할아버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그래서 이 가야대 이 경주이시 이경희 총장 업적이라고 한다면 임나 일본부가 아니고 임나 가야 설이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된 학문의 그 결과물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임나는 사신단이었다, 연민수 뭐 어쨌든 그냥 사신단이었다 정도에서 이제 그 임나 일본부를 까서 사신단이었다 정도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임나도 나라였는데 이제 일본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인 관점에서 임나 국이었다라는 거죠. 임나 님의 나라, 박근혜 님의 나라, 박정희 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말을 했네요 벌써. 처음엔 임나 일본부는 그냥 사신단이라는 연민수 교수 해석에 있다가 이제 임나가야라는 변환 제국으로의 발전입니다. 임나는 곧 가야의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일본의 한국 지배 이전에도 외국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그러니까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제 주로 경남 서부죠, 약 200년간 지배하였다는 말은 고령박씨가 곧 야요이라는 것을 현대 일본 관점에서 일본인이 이용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야를 지배한 게 아니라 가야가 일본을 지배한 거죠. 남일본이죠. 예. 북쪽은 저기 아이누 뭐 이런 건 되고, 그러니까 가야가 일본을 지배한 겁니다. 대가야가. 예, 한일 관계사는 곧 가야, 대가야와 외국의 관계사입니다. 마부치 가즈오 일본 쯔쿠바 대학 명예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 건국신화에 나오는 일본 천황의 고향 고천원은 경북 고령 지역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나 가라국 고천원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 야마토 정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에서 일본 규슈로 가서 그 일본 규슈가 다시 기매를 치고 복속을 시켰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 가면서 다시금 기미가 복후를 친다. 그래서 김무성이 욕을 먹는지 그것과 연계가 될지, 어쨌든 뭐 김무성이 나쁜 게 됐죠. 그러니까 고천원에서 건너가 야마토 세우고, 그 야마토가 다시 한반도를 쳐서 금강국을 멸하고 발라국을 회복시킨다는 게 됩니다. 발라국은 임나가야가 됩니다. 고천원 편에서 보았던 니니기노 미코토는 고천원의 왕손으로 서기 100년대에 배를 타고 일본 규슈에 도착해 나라를 세웁니다. 고천원을 떠날 당시에 할머니 아마데라스 오오미가미는 동거울, 쇠칼, 굽은 옥 등을 주면서 일본은 나의 자손이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니 가서 잘 다스려라 라고 했다고 하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기삼종을 이제 일본은 기원으로 하면서 이제 오늘날 그 현대 일본에 발전된 그 뭐 슈퍼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신식 자동차,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신기 3종의 현대판이라 또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그 신성하게 다룰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고령 가야에서는 이 신종 3기가 널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널린 거를 하나 가지고 가서 이제 그렇게 전파를 해준 건데, 그냥 하나 던져준 건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는 신성시 여겨서 이렇게 오늘날의 그 현대 일본 경제 발전에 이제 원형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한국, 그러니까 고령가야 입장에서는 웃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경희 가야대 총장, 경주이시 이경희 가야대 총장이 마부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9년 6월 고령의 고천원 고지 비석과 고천원 거주자들 이름과 계보를 새긴 비석을 세웁니다. 일본 열도에는 400년대 중반 이후에 대가야 유물이 다수 출토되고, 당시 일본에 들어간 한반도 토기 절반 이상이 대가야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광개토의 남정 이후 벌어진 것이다. 사실 그 연대가 이렇게 뒤죽박죽,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큰 카테고리 맥락에서, 그러니까 호공을 이할평 박거세와 구분했을 경우에 그 전제, 그 설하에서는
고령가야가 일본에 가서 야마토 세우고 야마토가 금관 기매를 치고 다시 금관 기매가 반란을 일본에서 내서 반란을 이제 한국은 그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고령가야가 돼버리는 거고 이제 기매도 이제 고령가야가 흡수한 거고 일본은 이제 다시 그 자기들 안에서 야마토 내에서 이게 그 기미가 복구를 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구려군은 가야와 외국 연합군을 강타해서 내무랑을 구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연결되고 고구려 신라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박석김 사실은 그래요. 박석김 이거 다 각자 따로 그냥 봐야 된다. 예. 석시왕은 그냥 신공황후. 아까 전에 처음에 여왕, 예, 여왕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고구려 출병 목적은 백제 압박. 예, 고구려 백제도 엄밀하게는 다른 조상입니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거고 백제는 졸본 지역, 예, 국내성 근처에 그 졸본 예, 선주 집단 미리 거주하고 있던 토착 예, 선주 집단이라는 거죠. 다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형아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 고구려 출병의 목적은 백제를 압박하고 왜군 진출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그 석시신라 시대가 아니고 김씨신라 시대다. 신공황후가 실존했다면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석시신라 시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광개토왕 남정 이후에 가락국은 추락합니다. 금관가야 자미현 세력들은 내륙 상간으로 흩어지거나 일본 규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부터 대가야가 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가 딱 연대별로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호공을 이할평 바꿔서 따로 떼어서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복후가 건너가서 일본 건너가서 야마토 세우고 야마토가 이 기미 금관가야 치는데 금관가야는 또 그 일본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이제 잡았는다. 막 지금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연대 부분은 좀 뒤로 하시고요. 만약에 호공을 이할평 박거세와 구분하고 싶다면 그 스토리 라인에 더 주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큰 빅픽처 그 스토리 라인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김씨 신라는 이제 연도가 확실해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 그 외국이 사로국을 치고 2차로 그러니까 1차가 외국이 사로국 치는 거에 이제 석시